함수가 엄청나게 중요해.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함수가 뭐죠? 함수가 한마디로 하면 뭐였죠? 영어로 이제 펑션인데 유비나 뭐냐 함수가 한마디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야? 안 나오고 있어요. 대응입니다. 대응.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함수라는 건 대응이야. 그러니까 대응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 뭐 혼자 사랑을 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죠? 대응되려면 뭔가 몇 개가 있어야 돼, 최소? 2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의 대응이냐? X에서부터 Y로의 대응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X좌표랑 Y좌표 사이에 대응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규칙이 있지. X에서 Y로 대응될 때 몇 개씩 대응돼야 되죠, 무조건? 몇 개씩 대응돼야 되죠, 무조건? 하나씩.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조금 더 길게 설명할 수 있겠고, 이때 그 대응은 한 개씩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X에서 대응시킬 때 하나만 나가야 돼. 1편 단심이야. 오직 X라는 거는 Y를 너무 좋아하지만 여러 명을 좋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 개씩 대응될 때 그 대응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지. 함수라는 게 이런 거다.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함수들은 뭐냐? 이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이 대응되는 규칙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무 규칙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냥 뭐 아무 데나 갔어. 뭔 의미가 있겠냐?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겠지. X에서 Y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한 개씩 대응이 돼야 돼. 근데 그 중에서 규칙이 있어.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이런 규칙이야. X에서 Y로 대응되는데 어떤 규칙이야? 이런 규칙. 어떤 규칙이야? 1차식인 규칙이야. 무슨 식인 규칙이라고? 그럼 1차식으로 대응되는 규칙을 가진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 1차 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한 개씩 대응되면 다 함수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함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겠죠. 그 밑에 함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뭐다? 1차식으로 대응되어지는 X에서 Y로 1차식으로 대응되어지는 관계를 가진 1차 함수를 배울 거고 중3 때는 1차 함수 다음에 그러면 또 뭐를 또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1차 다음에 순서대로 가면 2차식으로 대응되는 거를 배우면 또 그게 뭐가 된다?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중3 때 이제 배울 거란 말인 거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대응되는 게 실제적으로 보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대응될 때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무리수를 배우진 않았지만 뭐 대응되는 게 이런 식이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은 거야. 우리가 유리수까지는 지금 다뤘단 말이야. 사실 뭐 무리수까지도 조금 여러분 배우긴 했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있고 결론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 치일수라고 하는데 이 X가 무수히 많아. 우리가 다룰 때는 함수에서 치일수 전체를 얘기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러면 이 X에 따라서 이 무수히 많은 X에 따라서 Y에 대응되는 게 어떻게 나오겠어? 무수히 많게 나오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이게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야. X 하나당 대응되는 Y가 하나씩 나올 텐데 한 개씩만 대응돼야 돼. 이게 무수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좌표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야. 대응으로 표현하기 쉽지가 않은 거야. 왜 대응으로 표현하기 쉽지가 않냐? 이게 무한계야.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나온다고? 무한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표현한다고 치면 내가 뭐 0부터 썼어. 그러면 0, 뭐가 되겠냐? 0일 때 뭐로 대응되냐? 3으로 대응되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0.1을 쓴 거야. 그럼 0.1 쓰면 어떻게 되겠어? 0.5니까 3.5가 되냐? 뭐 0.2, 뭐 무수히 많으니까 이걸 다 대응 관계로 쓰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무수히 많을 때는 우리가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다 뭐로 표현한다? 그래프로 표현해요. 이 대응되는 점들을 다 뭐로 표현한다고? 좌표로 찍어서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무한계를 표현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프는 아니야. 함수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프는 아니지만 왜 우리 머릿속에 그래프라고 되어져 있냐면 X당 Y 대응되는 게 무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관계로 표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이 그래프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함수에서는 그래프가 절대적인 거야. 이게 만약에 대응되는 게 몇 개가 안 나왔어. 대응되는 게 몇 개가 안 나오면 우리가 굳이 이거를 하나씩 다 할 필요 없겠지만 셀프는 이해하겠지만 이 대응되는 게 몇 개가 나온다? 무한계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를 많이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프를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면 되겠어? 그러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함수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우리 지호 기억하니? 함수가 영어로 뭐죠? 펑션. 그래서 f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y는 fx라고 함수일 때 y는 fx라고 나타내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x 값이 들어갔을 때 규칙에 의해서 함수라는 규칙에 의해서 y 값으로 갑니다. 이 얘기야. 어떤 규칙에 의해서 1차 함수면 어떤 식의 규칙에 따르겠죠? 1차식의 규칙에 따르겠지. 그래서 x 값이 어떤 게 들어갔을 때 y 값이 나오는 규칙을 표현할 때 y는 fx라고 부르겠고 이 y 좌표를 어차피 좌표가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뭐 기하까지 배우지 않는 이상은 3차원이 갈 일이 없어. 다 2차원이니까 좌표가 x 아니면 y야. 이때 함수값이라는 거는 x 좌표입니까 y 좌표입니까? 우리 유빈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찍어도 50%의 확률이에요. y입니다. y좌표를 얘기해. 함수값은 값이라고 들어가는 거. 이 y좌표, 이 대응되는 y좌표를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표현해.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 뭐 최대값, 최소값, 값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무슨 좌표를 얘기한다? 다 y좌표를 얘기해. x에 대응되는 y좌표를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좌표가 두 개야. 어차피 두 개 가지고 놀 거야. 우리는 뭐 좌표 여러 개 가지고 안 놀아. 3개 이상 나오지도 않아. 중학교 때는. 오직 몇 개만 나온다? 2개만 나와. 그러니까 결론은 x좌표랑 y좌표 어떻게 대응되냐? 너네 어떻게 잠지켜? 그리고 이 대응되는 게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나온다고? 무수히 많이 나온다. 무수히 많이 나온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를 다 좌표로 만들어서 x당 y당 하나씩 대응된다고 했잖아. 그 대응되는 거를 다 좌표로 찍어서 나타내면 그게 어떤 게 된다? 함수에 뭐가 된다? 그래프가 된다. 특히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가 무수히 많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 다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지 않고 다 뭐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다 그래프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그래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차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1차식으로 관계가 되어지는 규칙을 가진 거를 1차 함수라고 했는데 이런 건 안 하는 거야, 이런 거. 왜? 뭐 이렇게 야, 1차식이면 돼. 이런 거 다 1차 함수야. 근데 여기서 뭐 약간 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갔어. 자, 얘는 1차 함수야, 아니야. 아니겠지. 얘는 뭐라고 불러야죠? 2차 함수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최고차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죠? 1등만 기억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죠? 그럼 이거 이제 x가 분모에 있어서도 안 돼. x가 이렇게 분모에 있잖아? 얘는 1차 함수가 아니야.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겠지만, x가 분모에 있으면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헷갈리면 안 돼. x가 1차긴 하겠지만, 분모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1차 함수가 아니다. 어떤 애는 착각할 때가 있어. 그럼 선생님, 얘도 1차 함수가 아닌가요? 개수가 1차 분수인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개수는 분수일 수가 있어요. 분모에 x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였지. 개수가 분수인 거는 전혀 1차 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1차식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건 이제 뭐라 부르냐?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모든 x가 뭘로 대응되는 거죠? 이 상수함수는 5로 대응되는 거야. 그러니까 0,5, 1,5, 2,0 뭐가 들어가든 y값은 다 뭐다? 5다라고 해서 y좌표가 5인 거를 연결하면 됩니다. y좌표가 5인 거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y는 5인 거예요. 다 y좌표가 5인 거야.
마이너스 5.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상수함수라고 부르게 합니다.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 맨 처음 단계에서 배우는 게 뭐냐? 딱 그거야. 그래프 그리기야. 뭐라고? 그래프 그리기. 1차 함수식을 딱 주면 1차 함수식을 주면 우리가 뭐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뭘까? 뭐 물어볼까? 거꾸로 물어보죠, 맨날. 그래프를 줬으면 뭘 또 찾을 수가 있어야 될까? 1차 함수식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결론은 이 싸움인 거야. 결론은 우리가 1차 함수에서 뭘 배우냐, 뭐 원하는 게 뭐냐. 1차 함수식 주면 그래프 그려야 돼. 이게 기본인 거야. 그래프 줬어? 1차 함수식 찾아야 돼. 이게 기본인 거야. 자, 이게 가장 기본인 거지. 이것만 나온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1차 함수가 한 개만 나오지 않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좀 더 어떻게 되겠죠? 복잡해지겠고, 그때 우리가 1차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 어떤 점이 생기기 시작한다?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1차 함수 여러 개 나오면 어떤 점이 나오기 시작한다? 만나는 점인 교점이 나오게 돼요. 이 교점은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방금 앞단에서 배웠던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뭐를 구하려고 우리가 배운 거냐면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배운 겁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잖아. 그래프 놀이할 때 뭐 구하려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배웠다? 교점 구하려고. 바로 앞단에서 교점 구하려고 배운 거야. 연립방정식의 목적이 그거예요. 교점 구하자. 그래프 놀이할 건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프가 최소 몇 개 나와야 되겠죠? 교점이 나오면 두 개는 있어야지. 혼자서 교점이 생기진 않겠죠? 혼자 가는데 막 만나요. 그죠? 막 유령이랑 만났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곤란하겠죠? 그죠, 태연아?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1차 함수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울 거고, 특히 이 두 개가 핵심이죠. 1차 함수를 구한다는 거는 x, y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함수 대응이잖아. x, y는 이제 들어가는 어떤 값들이는 거니까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뭐라고요? 무수히 많아. 실수 전체야. 대응되는 y값도 무수히 많아요. x, y는 미지수가 아니고 1차 함수를 구하려면 뭐를 구하는 싸움인 거죠? a랑 b를 구하는 싸움인 거야. 실제적으로 보자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이 a를 뭐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죠? 이 a를 뭐로 부르기로 약속했죠? 기울기라고 약속했죠. 기울기. 뭔가 기울기. 정확한 정의가 뭐 나오겠지만 나중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불렀고, 이 b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죠, 우리가? y절편. 그러니까 결론은 1차 함수는 기울기랑 y절편을 잘 알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1차 함수 모양의 그래프를 다 알잖아. 어떤 모양이 나오죠? 직선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어떤 모양이 나온다고요? 직선. 그럼 직선은 점을 몇 개 하면 그릴 수가 있겠냐? 두 개만 알면 직선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그래서 점을 두 개 이렇게 찍어. 그러면 무조건 직선이 몇 개 나온다? 한 개 나오는 거야. 이거 지나가는 직선 다른 게 안 나와. 근데 당연한 얘기인 거야. 봐봐. 내가 점을 두 개를 줬다는 거는 우리 방정식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방정식에서 여기다가 두 점을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럼 식이 몇 개 나오죠? 두 개 있잖아. 두 개 다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식 몇 개 나오겠어? 두 점을 줬으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3 주고 2,7을 줬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얘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고 얘도 여기다 집어넣을 거잖아. 그럼 식 몇 개 나오죠? 왜 식이 하나 나오죠? 1,3 집어넣고 2,7을 집어넣으면 왜 한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A, B가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몇 개 나왔으니까?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연립방정식으로도 A, B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봐봐. 그림적으로도 봤을 때, 점 두 개 주면 직선 하나 나와요. 당연한 얘기야. 이거 다른 직선 안 나와요? 이거 내가 두 점 찍었는데 다른 직선 그릴 수 있으면 갖고 오세요. 저런 말고 다른 직선 나와. 점 두 개 찍으면 직선 한 개로 고정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그림적으로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도 몇 개밖에 안 난다?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A, B가 하나씩밖에 안 나오겠죠. 당연하겠지만.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연립방정식을 하면. 여러 개 나와요? A, B가?
그러니까 수식적으로도 두 점을 알게 되면 1차 함수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림적으로도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얘기했지만 함수라는 거는 그래프랑 같이 가요. 수식과 그래프가 같이 가요.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안 나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대부분의 그래프들은 보통 어떻게 많이 그리도록 시키냐면 대부분 이렇게 많이 그리게 시켜요. y는 ax라는 이런 기본형들을 그리게 시켜요. 어떻게 시킨다고? 기본형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y는 x 그려봐. 그 다음에 y는 2x 그려봐. y는 2분의 1x 그려봐. y는 마이너스 x 그려봐. a 바꿔가면서 이제 그리도록 시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기본형들은 다 어떻게 그리냐? 지금 어떻게 그리냐? 이런 기본형들. 어떻게 그려? 다 똑같아요. 점 찍어서 그리는 거야, 그냥. 대입해가지고. 다 찍을 수 없으니까 어떤 점들만 찍을까? 보통. x에 무한계 들어가겠지만 다 찍을 수는 없잖아. 근데 보통 어떤 점들 많이 찍어요? 정수인 점들을 많이 찍어요. 어떤 점을 많이 찍는다고? 정수. 몇 개 찍어서 얘네 그래프를 보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리다 보면 실제적으로 뭐 처음 배웠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처음 보는 그래프가 나왔어. 여러분들은 점 찍으면 돼요. 뭐 마4 찍으면 마4 나오겠고, 마3 찍으면 마3 나오겠고, y 찍으면 y 나오겠고, y 찍으면 y 나오겠고, 0 찍으면 0 나오고. 그래서 다 찍어서 이걸 연결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얘기는요 되게 슬픈 이야기인 거야. 왜냐면 나는 점을 못 찍어요 이런 얘기가 똑같거든 사실. 뭔 말이라고?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건? 점을 못 찍어요. 나 좌표 평면에 점 못 찍어요. 이게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사실은. 그냥 처음 보는 그래프가 나와도 점 찍으면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입만 해서 찍으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냐 아니겠냐? 마찬가지겠죠. 뭐 이렇게 다 찍는 거죠. 마4 대입하면 뭐 돼? 2 곱하니까 마8 그런 식으로 찍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형들은 다 뭐를 통해서 그릴 수가 있다? 다 점을 대입해가지고 그래프를 한 땀 한 땀 그리면 된다 이거죠. 이게 이게 기본형인 거야. 그래서 이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그리다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양수인 놈들은 어떻게 그려지냐? 양수인 놈들은 어떻게 그려지냐? 다 그려보면 알겠지만 y는 x 그리면 이렇게, y는 2분의 1x 되면 뭐 대충 이렇게, 뭐 y는 2x 되면 이렇게. 약간 오른쪽 위로 올라가도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A가 양수일 때는 그려지겠고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진다?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 다 어디를 지나가게 된다? 무조건 다 어디 지나간다? 무조건 다 어디 지나간다? 원점을 지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누가? 수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 뒤에를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뒤에를 붙이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뭐를 더했냐? y는 x 플러스 1을 그렸어. 그래서 뒤에다가 1을 붙이면 얘랑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래프를 또 본 거죠. 누가? 수학자들이. 하나씩 그려보면서 저기 1 붙으면 어떻게 되지? 2 붙으면 어떻게 되지? 3 붙으면 어떻게 되지? 점 찍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지라고 하면서 다 그려보면서 찾아본 게 그게 뭐다? 그게 개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 146페이지에 나오죠. 146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이게 다 그려보는 게 기본 개념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유빈아, y는 x랑 y는 x 플러스 1은 여기서 여기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바뀌는 거야? 플러스 1 되면 어떻게 바뀌어? 그래프에서. 위로 가요. 그러니까 위로 간다. 봐봐, 그냥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0을 대입했으면 0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 0 대입하면 뭐로 연결되죠? 1로. 그러니까 원래 0,0이었던 게 0,1이 찍힌다는 거야. 원래 y는 x에서 찍혔던 게. 원래는 1,1이 찍혀야 되는데 1, 뭐가 찍혀? 이렇게 되면 2.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한 점씩 다 어떻게 된다고? 올라온다고 이렇게. 모든 점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었냐면 요 뒤에는 어느 쪽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던 걸 알 수 있었냐면 위로 올라가잖아. 위면은 x야 y야.
y식. 자, 그럼 다 알겠지만 x는 오른쪽, 왼쪽이야. 자, 우리가 이 정도 알잖아. 여기 x를 쓰잖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떤 거다? y축에 영향을 주는, y 방향에 영향을 주는 거야. y좌표.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놈들도 우리가 넣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어느 쪽 평행이동에 영향을 준다? y쪽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더라. 이게 플러스 1이 되면 원래 이 그래프에서 플러스 1만큼 위로 올라가서 그리면 되는 거고 다 모든 점들을 1씩 올리면 되겠고 이게 만약에 y는 x-1이라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다 얼마씩 내려오면 되는 거야? 다 모든 점들이 y축으로 2만씩 내려오면 되더라 라는 것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그냥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네가 직접 그려봐. 이게 뒤에 붙이면 알아봐. 그게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거겠고요. 그러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1차 함수 그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147페이지에 보세요. 147페이지에 보시면 그거 그 9-3번에 써있죠. 9-3번. 표 있는 거 보여요? 표 있는 거 보여요? 9-3번. 9-3번. 거기 9-1 말고요. 9-3.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죠. 지금 9-3번에 그 오른쪽 페이지 147페이지 두 단 중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9-3에 뭐라 나와 있냐? 자,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라고 나오면서 9-3에 나오면서 x에 대응됐을 때 어떻게 가냐? 그러면서 y는 마이너스 x와 뭐를 비교해봐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비교를 하겠죠? 4. 직접 점 찍어가면서 알아봐라. 결론은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그래프를 너희들이 한 땀 한 땀 그려봐서 뭐 그래프를 뭐 잊어버렸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거야. 좌표만 찍을 수 있으면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건 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야. 내가 제일 어이가 없는 게 그래프를 못 그린대. 1차 함수를. 얘는 그러면 곱셈을 못하는 거야? 좌표를 못 찍는 거야? 뭐를 못하는 거야? 이게 못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원래 현실적으로는. 이게 덧셈 곱하기 할 줄 알고 좌표만 찍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떤 그래프든지 우리는 다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빨리 그리겠다는 거지. 결론은. 규칙을 아니까. 자, 그러면 이게 기본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씩 돌리니까. 자, 이제 계속 개념 설명할 때 좋으니까 몇 개 풀면서 나눠서 할게요. 940번을 보자. 첫 번째 문제. 자, 940번을 이제 넘어가면 함수인 거를 모두 골라라 라고 했잖아. 함수인 거를. 결론은 한 개씩 대응되는 거를 찾아봐라. 정수 x보다 큰 음수. 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정수 x보다 큰 음수는?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무조건 한 개씩 대응된다고 할 수가 없죠. 여러 개 대응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삼이었다고 쳐봐. x가 마삼이야. y는 얘보다 큰 음수니까 뭐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도 될 수 있고 엄청 많잖아. 대응되는 게 엄청나게 많죠. 1번은 될 수가 없겠죠. 한 개당 하나씩 대응돼야 되니까. 1번은 틀렸다. 2번은 자연수 x의 3배보다 작은 자연수. 이것도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3배보다 작은 자연수면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뭐, 너무 많잖아. 2번도 탈락이죠.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한 개에 80g인 물건 x개의 무게는 어떻게 되죠? 하나 나오죠. y는 어떻게 되죠? 80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x니까. 이건 x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되니까 얘는 함수가 맞겠죠. 둘레의 길이가 x인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둘레의 길이가 x인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자, 둘레의 길이가 x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세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둘레의 길이가 x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할게. 그럼 가로 세로 더해서 몇이 되는 거냐? 5잖아. 가로 세로 더해서 5인 거야. 그러면 가로가 1이고 만약에 세로가 4면 넓이가 뭐가 나오는 거야? 근데 가로가 2고 세로가 3일 수도 있잖아. 넓이가 뭐가 나오는 거야? 너무 여러 개 나오죠. 근데 안 된다는 거지. 한 개씩 대응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속 5km로 x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나죠. 뭐죠? 어떻게 되죠? 이거? 도덕시니까 x는 5y죠?
맞아, 안 맞아? 또 y는 5분의 1 x가 되겠죠? 하나씩 대응되니까 얘도 뭐가 된다? 함수다. 그래서 함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 x 하나당 y 하나씩 대응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결론은. 규칙을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발전되면 1차 함수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함수들 중에서도 1차식으로 대응되는 것만 1차 함수인데, 여기서 1차 함수 3번하고 5번 둘 다 1차 함수 맞아요? 둘 다 1차 함수죠? 1차식으로 대응됐어요? 얘도 1차식으로 대응됐어요. 그러니까 1차 함수 두 개 골라라고 해도 3번과 5번이 맞는 거예요. 자, 이런 함수인 것들은 1차 하나씩 대응되는 걸 물어본다.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야, 하나씩만 풀어줄 거야. 943번에 보면 fx는 마이너스 4에서 옳은 것은 함수값 구하는 문제죠. 자, y좌표로 대응되는 게 마이너스 4x다. x에다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 1번 f-3은 x에 마이너스 3 들어가는 얘기죠, 결론은? 그럼 뭐가 나오죠? 12가 되죠? 맞죠? 2번 f2는 마4 곱하기 2가 되니까 마8 얘도 맞죠? 3번 f0 x자리에 0 들어가면 되니까 0이죠? 맞죠? 너무 쉽죠?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떻게 되냐? 마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하면 양수로 바뀌면서 2죠? 답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f의 2분의 5인데 마4 곱하기 2분의 5가 되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는데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답은 5번이다. 그래서 이거 뭐 함수 갖고 하는 건 너무 쉬운 문제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민망하니까. 자, 그 다음에 함수 값을 나오는 게 하는데 조금 이런 수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봐봐, 이런 1차식 수식적인 건 우리가 너무 사칙 연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잖아. 근데 947번처럼 줄 수도 있는 거지. 947번처럼 자연수 x에 대하여 규칙이 뭐냐? 어떤 거죠? x 이하의 소수의 개수야. 자, 이게 뭔 소리냐? 만약에 그냥 넣어봐. f9를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면 되냐는 거냐면 9 이하의 소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x자리에 9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9 이하의 소수는 2, 3, 5, 7이기 때문에 2, 3, 5, 7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9 이하의 소수는 몇 개가 나오죠? 몇 개야? 4개죠? 네. 그러니까 F9는 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4가 된다는 거지. 4개밖에 없어요. 9 이하의 소수 개수는? 일단 소수가 아니에요. 네, 1과 자기 자신. 약수 2개인 거. 아, 약수가 2개여야 돼. 1과 자기 자신만 소수를 갖는 거를 우리가 소수라고 불렀죠. 1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에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1은 소수가 아니에요. 참고를 해줄게요. 2, 3, 5, 7. 1은 약수 2개인 거. 뭐, 고일 중행 때 나오는데. 이런 거야. 얘도 한 개당 하나씩밖에 대응이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F13. 13 이하의 소수의 개수는, 13 이하의 소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냐? 얘도 2, 3, 5, 7, 11, 13까지. 이하니까 포함이 되죠? 그럼 총 몇 개가 된다? 6개. 그럼 F13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으로 주는 경우들이 있어. 조건으로. 얘보다 조금 헷갈려요. 얘는 이제 그냥 넣으면 되니까 못하면 약간 얘가 조금 머리에 문제가 있나 뭐 이런 느낌은 들겠지만 이렇게 조건으로 줬을 때는 애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조건으로 주면 그 X 자리에다가 걔를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해요. 그럼 뭐 쉽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보통 한 개씩 대응돼야 되니까 개수로 많이 나오긴 해요. 왜냐면 9 이하의 소수 이러면 여러 개가 나오잖아. 그럼 함수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 개가 대응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개수라고 나오지 뭐 소수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949번도 이렇게 조건으로 주는데 넣어가면서 규칙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넘어갈게요. 950번으로. 이런 조건 주는 것도 당황하지 말아라. 자, 950번으로 가면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요. 그죠? 교리 타닝이죠? 하지만
열심히 또 오늘 진도를 좀 나가서 숙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1차함수인 거를 모두 고르시오. 이건 뭐 아까 전에 우리가 많이 했죠. 기억 y는 3. 이거 뭐라고 불렀었냐 아까 전에 우리 유빈아. 무슨 함수? 무슨 함수지? 함 상수함수. 사실 알고 있어. 상수함수라 불렀죠. 1차 함수가 아닙니다. 탈락이에요. 1차 함수가 아니야. 자, 니은. 자, 니은은 보면 일단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함수가 나오면 뭐에 대해서 정리해준다?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y에 대해서. 좌변을 y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거 없어지고요. 이거 넘어가고 마이너스 곱하면은 y를 나오겠지. 이렇게 됩니다.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한쪽 변을 뭐로 만들어야 돼? 좌변을 y로 만든다는 정리하셔야 돼. 그 다음에 보는 거야. 그럼 이건 1차 함수 맞냐 안 맞냐? 우리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맞죠? 시원이 맞다고 했어. 맞는 거죠 그러면? 자, 디귿은 자 x제곱은 y-5인데 y를 정리해줘야 되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된 거죠? y는 x제곱 플러스 5니까 얘는 몇 차 함수냐 우리 감이 2차 함수죠. 얘도 탈락. 아쉽지만 2차 함수는 제곱이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리을은 비읍은 리을이죠. 운이 잘 살아있어야 되는 셈이 y는 x 빼기 y 더하기 1인데 이거 y 넘겨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2y는 뭐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1이고 2로 나누면 되겠죠?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y에 대해서. 이 상태 보면 안 돼. 여기 보니까 이거 1차 함수 맞아 안 맞죠? 맞아요. 맞죠? 그럼 리을도 맞는 거예요. 자, y까지 이쁘게 정리해서 정확하게 1차 함수인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리면 큰일 난다. 네. 자, 그러면 1차 함수가 되는 조건에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1차 함수가 되면 이게 뭐가 되면 안 되죠? a가 무조건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1차 함계수가 사라지면 안 돼. 큰일 나요. 이제 그거 관련된 문제가 954번에 나오니까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이거 관련된 문제야. A 0 되면 안 된다. 2차 함계수 0 되면 안 돼. 그게 1차 함수가 되는 조건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거꾸로 함수값을 이용해서 미지수 구하기. 자, 미지수라는 거는 결론은 A, B 찾는 연습인데 봐봐. 1차 함수 fx를 ax 빼기 8이라고 했어. 지금 모르는 게 뭐죠, 그러면? 뭐죠? 모르는 게 뭐죠? 미지수 몇 개죠? 하나. A. 뭐 우리 사실 아직 안 배웠지만 기울기라고 예전에 배웠었죠. 기울기를 찾는 거야. 그러면 하나밖에 미지수가 없으니까 점이 몇 개 필요하죠? 지나가는 점이 몇 개 필요하죠? 그냥 하나인데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하나 줬죠. 뭐라고 줬어? f-1은 뭐다? -2다. 하나 대입해서 A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한 개면 한 개 줄 거고 두 개면 몇 개 줄 거야? 두 개 줄 거예요. 뭐 뻔한 거예요. 연립방정식 관점에서 대입해요. 여기 잘 대입해라. 여기 -2 대입하고 y좌표니까 이게 x좌표야. -2 대입하면 -a, -8이 됩니다. 넘어가면 -a는 뭐가 된다? 넘어가면 6. 근데 a는 뭐가 된다? -6이 된다. 그럼 fx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1차 함수였어. 그 다음에 새로운 대응하는 점을 구하라 그래. 어떤 점이죠? F3. 이 F3이 뭔 소리죠? 3에 대응되는 y값, 함수값 뭐게? 여기다 뭐만 대입합니다? 3만 대입하면 된다. 이 F3이라는 의미가 x가 3일 때 대응되는 y좌표 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별로는. 다 대응 물어보는 거야, 한쪽 줘서. -6 곱하기 3 빼기 8이니까 -18 빼기 8은 마이너스 몇이 되죠? 26. 이게 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구하면 되겠어요. 잠도계획형 하나 풀어볼까요? 959번 하나 풀어볼까요? 959번. 돌리니까 선생님만 강의하면 959번.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렵다고 하는 문제를 좀 주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들 잘 풀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풀라고 시키는 거죠.
우리 강의는 6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 풀고 갈 수 있도록. 미지수를 항상 보세요. 여기서도 미지수는 A고 여기서는 B가 돼가지고 A, B가 나오겠죠. A, B, F는 5다. 너무 좋고 여기서는 G 마삼은 2다. A, B가 나오는 거죠. 자, 뭐 우리 잠깐 심화로 가서 이거 K값 찾으라는 거잖아. 담이야. 이게 뭐 찾는 거 같아? 이 같다라고 해서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뭐 찾는 거 같아? 느낌상. 뭐, 이거 뭐 찾는 거 같아? 둘이 같대. 우리 유빈 저거 뭐 찾는 거 같네. 어차피 얘 둘 다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H 함수니까. 같은 K를 넣었어. 같은 X값을 넣었죠. 어떤 X값이 뭐지? 어떤 K값을 넣었어. 근데 함수값이 어떻게 돼? 같아. 어떤 점일까, 그게? 공배수. 아니죠. 정정식. 교점이죠. 여러분 말했잖아. 이게 다 무슨 놀이 하고 있는 거냐.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 같은 K값이, X값도 같아. X값도 같은 게 들어갔어. 근데 함수값도 같대. 그 Y좌표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같다는 거지. X랑 Y좌표도 둘 다 같아. 그럼 어떤 점일까? 그게 바로 교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다 교점놀이 해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되면 더 심해지는데, 하여튼간에. 근데 이게 결국은 교점 찾으라는 얘기야. 이 식이 원하는 의미가 어떤 K값, 어떤 X값이 뭐가 들어가야지만 교점이 나오냐, 그거 묻는 거야. 연방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사실. 여기, 일단 A 구했냐? 2,5 대입해서? 대입하면 A 뭐 나와요? A는 5. 자, A는 5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뭐 나와요? 6. B는 6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K 집어넣고 여기 K 집어넣어서 어떻게 했다? 서로 같다, 그 얘기야. 그게 연방이야, 그게 결론은 사실은. 같은 거 넣는 거야. 여기 K 집어넣을게. 그럼 뭐가 나오죠? 5K-5. 이게 FK죠? GK는 여기 K 집어넣으면 되겠죠? 3분의 4K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1차 방정식 푸는데 이게 바로 교점 찾는 거예요, 사실은. 넘기겠죠. 그래서 넘어가겠죠. 자, 5K 3분의 4K 빼면 3분의 15니까 3분의 11K가 나오겠고요. 5 넘어가면 11. 약분되면 1. K는 3 곱해주니까 3. X좌표가 3이 들어가 있을 때, K가 3일 때 둘은 교점을 갖는다 이거야. 3 대입하면 얘는 뭐가 나온다? 10이 나오겠고, 얘도 3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1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교점 3,10을 갖는다. 그러니까 K는 3이에요. 교점 구하라는 얘기야, 이 얘기야, 결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는데 한 개만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 교점도 안 나오고 만나지도 않고 세상에 여자만 있고 뭐 남자만 있었어 뭐 재미가 없잖아. 그치? 아니야? 남자만 있고 남자만 있던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응? 일단 여러분들은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이유는 곧바로 이제 멸망각으로 남자만 있던지 여자만 있던지 그러면 이제 후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죽었습니다. 곧바로 멸망을 하겠죠. 자, 96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0번 넘어가게 되면 1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닌 것은 대입했는데 성립하지 않는 것 찾으라는 얘기죠? 아닌가요? 어떤 거 대입하면 아닌 것 같냐? 2번이 틀렸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뭐 나와야 되죠? y가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4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 마이너스 2분의 1 2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쉽죠?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나오면 말이라고 주는 거죠. 틀리면 큰일 났다. 그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로. 자, 여기서 이제 965번을 볼게요. 965번에서 K값을 구한 다음에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점의 좌표를 구하죠.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965번.
상문제인데 뭐 엄청 어렵진 않지만 이게 뭔 소리냐. 자, 2 콤마 마함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k 값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4가 나오나요? k 값이? 네. 이렇게 나왔죠? 이때 k 값이 마이너스 4 나왔어요. 이때 x 좌표랑 y 좌표가 같은 점. 이거 위에 있는 점에서 x 좌표, y 좌표 같은 점. 어떻게 찾죠? x랑 y 좌표 같다는 거 어떻게 찾죠? 노가다를 해야 돼요? 그건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야, x랑 y랑 같다라는 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우리 유빈아? x랑 y랑 같다 수식 어떻게 표현해? 그냥 일단 쓸게. y는 x, 뭐 x는 y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둘이 연립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둘이 연립하면 안 나올까요? x랑 y랑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만 추가시킨 다음에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실제적으로. 아니, x랑 y 같다는 거 뭐 다르게 표현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표현 방법이? x랑 y 같다는 얘기예요. y 대신에 x 넣어도 돼요. 둘이 연립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y는 x 같은 거랑. 뭔 말인지 알겠나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x, y 같다고 했잖아요. 연립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교점 찾는 거랑 똑같아요. y는 x랑 교점 찾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y 대신에 x가 들어갔다고 쳐. 이렇게 들어가겠죠? 약간 연립방정식 느낌으로 넘어가면 2분의 1x는 마4니까 x는 뭐가 나오죠? 마8. y도 뭐가 나오겠죠? 마8.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좌표니까 두 개 잘 적어주세요. 한 개만 적어서 뭐 틀릴 거나. 좌표 적을 때 뭐 이상하게 x좌표만 적는 애들이 있는데 정말 곤란해요. 좌표는 꼭 두 개를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y는 x랑 같다고 했으니까 연립하시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너무. 자, 96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6번 넘어가면 1참수 y는 ax 더하기 3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고 있다. 자, 우리가 방금 배웠겠지만 ax 더하기 3은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시키면 어떻게 바뀌죠? 우리 지호야? 요게 어디 들어가죠? 요 뒤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평행이동 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마치 쓰시면 되는 거예요. y축 평행이동 했다 그러면. 그랬더니 얘인데 얘가 뭐가 되었대? 얘랑 누구랑 같대? 얘가 얘는 2x 더하기 b. 그럼 이제 같은 개수들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아니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럼 둘이 같은 거니까 그럼 a는 뭐냐? 우리 담이야. 이겠죠 뭐. 자, 이거 계산하면 마한가요? 그럼 b는 뭐냐? 담이야. 뭐 이게 끝이에요. 뭐 너무 민망하죠? y축 평행이동 하면 뭐 뒤에다 써주면 되는 거니까 몇 개 그려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a 빼기 bR에 2 빼기 마이너스 4니까 답은 6이 나온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y축 평행이동 하면 요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어렵나요 이게? 안 뒤에 적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앞에 적어요 그러면? 앞에 적으면 안 웃겠어요? y 옆에 적어? 맨 뒤에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70번.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죠. 지금 970번. 1참수 y는 2x 빼기 7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시켰다. 달잖아. 이거. y축으로 4만큼 평행시켰다 그랬으면 뒤에다가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물론 4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만 얘가 어디를 지나갔대? p, 0을 지나갔대. 야, 이거 뭐 구하는 거랑 똑같죠? p, 0이면? 무슨 절편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결론은. x절편 구하는 얘기죠. 뭐 뒤에 부르는 거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y는 2x 빼기 3이 되겠고요. y다가 0 대입하고 x다 p 대입하면 1차 방정식 나오죠. 이렇게 2p 빼기 3. 그럼 넘어가면 2p는 3이니까 p는 뭐가 나온다? 2분의 3. x절편이 2분의 3이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어려웠나요? 안 나오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심심하니까 하나 더 풀어봅시다. 974번 지금 풀어보세요. 974번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한 거야.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 놀이 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프 그리기 놀이.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진 않았어 아직. 여러 개 나와야 재밌는데.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겼으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B만 쓰면 되겠고요. 그죠? 얘가 어디랑 어디를 지나간다고 했냐면 E-A, 2A 지나고요. 마이너스 A, 마사를 지나는데 자, 뭐 A, B 구하는 문제인데 지호야 어떤 점 대입하는 게 먼저 좋겠냐? 네가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미지수가 없는 거를 대입을 먼저 해서 B를 찾는 게 좋겠죠? 미지수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없는 거를 대입해서 빠르게 B를 찾는 게 좋지 얘부터 대입하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마사에다 대입해요. 그러면은 요게 마사, 요게 4가 나오는데 10배니까 마6 더하기 B가 되겠고 넘어가면 B는 뭐가 나온다? 2가 나오는 거죠. B가 몇이다? 2다. 그 다음에 그럼 결론적으로 Y는 마이너스 4X 빼기 8이 된 거고 요건 이제 대입하면 되죠. 2 마이너스 A, 2A 이거 넣을 때 가로치고 넣어라. 대입할 때 X좌표, Y좌표. 그래서 가끔 보면 실수한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입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 A 있잖아? 이거 X좌표 대입했잖아. 막 A를 대입하고 이상한 데도 대입하는 애들 있어. 좌표는 다 앞에 거는 X좌표 대입해야 되고 뒤에 건 뭐 어디다 대입해야 된다? Y에다 대입해야 돼요. 그거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Y좌표에다가 2A 대입하면 되겠고 X좌표에다가 2-A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에요. 뭐 어려운 방정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A는 곱하면 마8 전개하면 4A 빼기 8이 되겠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6이 되겠고요. 마이너스로 나누면 A는 몇이 나온다? 8. B는 2. 그래서 A 곱하기 B는 몇이 나온다? 1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뭐 X좌표, Y좌표 구하는 것까지 뭐 시간 조금 있는데 하나만 합시다. X좌표, Y좌표 먼저 할게. 자, X좌표, Y좌표 구하는 거 여러분들 다 똑같아. X좌표는 뭐랑 만나는 점을 X좌표냐 부르죠? 우리 지호야? X좌표는 뭐라 부르죠? 뭘 구하는 문제죠? X좌표 구하는 거는? 뭐랑 만나는 점이죠? X좌표는 X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 구하라는 얘기야. Y좌표는 뭐가 되는 거죠?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2개 찍는데 어느 점을 많이 찍는다? 점 2개만 넣으면 직선이 나오는데 어떤 점을 제일 많이 찍는다? 우리가 X절편과 Y절편을 제일 많이 찍는다는 거겠죠. X절편과 Y절편.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이 개념만. 자, 우리가 이건 진짜 알아야 돼. 우리가 X축과 Y축을 긋는데 X축이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냥 좌표를 찍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를 찍으면 다 나와. 모든 게. 찐따가 아니면 X축이라는 게 뭐냐?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을 보세요.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을 보셔야 알겠지만 이게 1, 2 되면 이게 1,0, 2,0, 3,0, 4,0, 5,0, 6,000 이렇게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몇이야? 다 0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X축을 뭐라 부르냐면 방정식적으로 봤을 때 Y는 0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X축은 Y좌표가 다 0인 거를 연결해 놓은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X절편을 찾으려면 Y에다가 0을 대입한 다음에 X절편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X절편이 X축과 만나는 점인데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Y좌표는 다 뭐다? 0인 거야.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 Y가 0일 때 X값을 찾으면 되니까 X절편은 Y가 0일 때 집어넣어서 찾는 거야. X절편. 그러면
이 y축은 어떤 점들을 연결해 놓겠냐? 어떤 좌표가 다 뭐가 되겠어? 다 x좌표가 0인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좌표 x좌표 다 0이야. 0,0, 0,2, 0,2, 0,3 x좌표 0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y축에 뭐라고 본다면 x는 제로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y절편을 찾으라 그러면 어디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야?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y절편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차 함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함수에 적용되는 거야. 당연히 얘기했지만 뭐 1차 함수만 뭐 x축하고 y축하고 만나겠냐? 아니잖아. 뭐 2차 함수도 만날 수 있을 거고 3차 함수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거 아니야. 다 똑같은 얘기야.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다 y는 0을 대입한 다음에 x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고. 왜냐? x축이 y는 제로는 거니까. 모든 점들이. 그리고 y좌표 구하라면 y축과 만나는 건데 y축이 다 x좌표 0인 거야. 그래서 봐봐. y좌표를 물어보면 x좌표 안 물어봐. x좌표 당연히 몇이니까? 0이니까. 그래서 y좌표 물어보면 y좌표만 물어보는 거야. x좌표는 다 뭐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굳이 x좌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당연하지만 x좌표 물어보면 y좌표는 당연히 0이기 때문에 x좌표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975번 푸시면 끝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자, 975번 풀어볼게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y는 2x 빼기 6인데 여기서 y절편 찾으라 그러면 x에 0이 들어가는 거고 x에 0이 들어가면 요게 y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y절편을 부르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y절편은 마이너스 6이다. 그럼 x절편은 y를 0 대입해서 구하는 거니까 x절편은 뭐가 나온다? 3이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요게 a고 요게 b가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 9번까지 열심히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